우리 예비 중학생들 중학교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윤소 여러분, 소녀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비 중학생들이 궁금해하는 7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생 때와 다른 점, 가장 큰 다른 점은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항상 교실에 있었지만은 중학교가 돼서는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없어요. 교무실에 있어. 그 이유는 교과마다 선생님들이 다 달라져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실에 없고 교무실에 있고요.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의 교과를 담임선생님이 다 알려주셨다면은 중학교부터는 교과마다 교과 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게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복 입는다는 거. 두 번째, 등하교 시간. 대부분 학교가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8시 반 아니면 9시. 8시 반에 등교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 자습이나 아침에 그런 여유 시간을 가지고 8시 55분이나 9시에 아침 조회를 하고 9시 10분에 수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9시에 등교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여유 시간 없이 바로 조회하고 9시 10분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중학교가 9시 10분에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6교시가 있는 날에는 3시 10분에 종례를 하고 7교시가 있는 날에는 어색한데 이거 이상하다. 7교시가 있는 날은 4시 5분에 종례를 해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45분, 그리고 쉬는 시간은 10분. 세 번째, 두발이랑 교복. 두발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두발이랑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통해서 대부분 학교들이 학교마다의 두발 규제를 다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공론화란 거는 이제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원하는 그 집단에서 그 학교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잡히게 됐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100% 자유화인 학교도 있지만 지금 손유일우 쌤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100% 자유화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100% 자유화보다는 갈색 아니면 뭐 단정한 펌 정도의 수준에서는 자유화를 하되 너무 튀는 색깔, 뭐 애쉬 계열의 많이 살색을 해야 되는 색깔이나 아니면 너무 튀는 개성 있는 머리들, 예를 들어서 뭐 머리 요만큼만 남긴다거나 아니면 호일 펌어를 한다거나 그런 머리는 안 되는 걸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교복을 이제 사게 될 텐데 교복을 살 때 주의해야 될 점, 여러분들은 이제 매우 키가 많이 자라는 성장기에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딱 맞게 사면은 금방 교복을 못 입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교복을 여유 있게 사야 3년 동안에 입을 수 있고요. 이건 뭐 부모님들이 같이 가서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진 않는데 이제 와이셔츠나 체육복 같은 경우는 한 2벌 정도 있으면 좋아요. 상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여름이나 좀 활동을 많이 한 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빨아서 다음날 또 입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유있게 2벌 정도 입는 게 좋고요. 교복 같은 경우는 이제 동복, 마이까지 다 있는 경우가 있고 하복이 있고 생활복 또는 체육복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복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뭐 체육 시간, 학교 생활, 등하교 시간에도 입게 해주는 학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만 입을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마다 그것도 좀 다르고 대신에 사복은 안 돼요. 안 돼요.
사복이 가능한 경우는 지금처럼 겨울, 많이 추운 날에 교복을 다 입고 위에다가 패딩이나 롱패딩 아니면 잠바 같은 경우를 입을 수는 있지만 교복을 안 입고 사복만 입는다.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교복을 줄이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교복을 줄이는 거를 선생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엄청 불편할 것 같고 엄청 불편하겠지. 그리고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예쁘지가 않아요. 가장 예쁜 디자인으로 교복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전문 디자이너들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쁩니다. 네 번째, 우리 여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화장 해도 되나요? 요즘은 뭐 초등학생 때도 많이 화장들을 하죠. 그래서 소녀들도 처음에는 화장을 안 하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 여기에 보면 이제 선생님이 화장했던 그런 것도 학생들이 화장해 본 것도 있지만 그 화장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 수고를 조금 더 잘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주고 많이들 하고 있어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시상식이나 뭔가의 그런 파티 때는 조금 과하게 화장을 하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과하게 화장을 안 하잖아요. 한 듯 안 한 듯. 그런 메이크업이 가장 좋습니다. 학생 때, 중학생 때는 안 해도 예뻐요. 안 해도 잘생겼고. 그건 내 생각이라고? 미안. 그래서 너무 과한 색조가 많이 들어간 화장은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 해도 그냥 기본 베이스랑 뭐 파운데이션, 뭐 비비크림, 입술 그런 정도만 하는 게 가장 교복과 잘 어울리는 화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데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못하게 해요. 웬만한 학교들이 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안전 때문에. 남학생들은 고데기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 고데기 앞이 엄청 뜨겁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잡았다가 손에 화상을 다 입거나 장난치다가 얼굴에 댔을 때 얼굴에 화상을 입으면 정말 좀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고데기는 학교에서 안전상 때문에 못하게 하고, 뭐 예를 들어 체육 끝나고 내 앞머리가 이상해 고데기 하고 그냥 켜놓고 잘못 갔다 불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데기는 학교에서 안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선배들을 되게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까지 선배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은 여러분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 선배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해서 선배들이랑 친해질래요? 별로 좋지 않아요. SNS 상으로 처음 얘기를 하고 친해지는 경우가 요즘 많긴 하지만 그건 저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고,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학교 내에서 공간은 동아리 아니면 학교 스포츠 클럽, 운동 좋아하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학원에서 또 선배랑 친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친해진 선배들이랑은 인사도 하고 지나가면 인사도 하고 예의 있게 서로 존중해주면서 선배는 후배를, 후배는 선배를 존중해주면서 지내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조금 더, 맨 마지막에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초등학교에서 저 혼자 이 학교였어요.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친해지죠?
옆에 있는 친구도 그 옆에 있는 친구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는 자연스럽게 사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친구한테 한 발짝 먼저 다가가도 충분히 친해질 수 있고, 근데 처음에는 친해졌을 때 이 친구가 어떤 거 좋아하고 하는지 잘 몰라. 서로 어떤지 잘 몰라. 지내다가 취미나 그런 뭔가의 그런 공통 분모가 다르면 또 다른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랑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옆 반이에요, 다른 반이에요. 아, 너무 싫어요. 어떡하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쉬는 시간이 왜 있어? 쉬는 시간에 그 친구들 만나러 가면 돼. 하지만 다른 반 교실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 대부분 다른 반 교실에 무단 침입해서 걸리면 선생님들이 어떤 벌 아니면 어떠한 그런 처벌? 벌을 주냐면 대부분 청소를 시켜. 내내 청소할 수 있어. 주번일 때도 주번이 아닐 때도 우리 반도 하고 옆 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땐 복도에서 만나면 되고 방과 후에 만나도 되고, 그리고 우리 반에도 새로운 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학교에선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잘 놀고, 또 방과 후에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같은 동네 친구들이랑 또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친구 관계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먼저 조금만 배려하고 다가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7번째, 핸드폰. 초등학교 때 핸드폰을 걷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핸드폰 같은 경우는 또 걷는 학교와 학급이 있고 안 걷는 학교와 학급이 있다. 자, 이렇게 7가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대부분의 얘기해 준 것들이 친구나 선배를 제외하고는 학교마다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학교에 처음 가게 됐을 때 그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고 학교 밖에서부터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SNS, 페이스북, 인스타 등등으로 요즘 학생들은 많이 대화도 하고 많이 자기 이런 일상들도 올리고 하는데, 거기에서 메신저로 친구의 욕을 한다거나 선배의 욕을 한다거나 뭐 어떤 친구의 소문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진짜로. 학교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친구들끼리 싸워서 오는 경우나 문제가 뭔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은 그런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시작으로 생기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어. 그래서 절대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는 걸로, SNS에는 뭐 자기의 일상 정도, 자기의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을 올리는 거지 누군가를 저격하거나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오늘 이제 우리 예비 중학교 우리 소년소녀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7가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